자, 우리가 그 다음 장소로 지금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사실 이 장소 하나만 보더라도 무왕보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무왕보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조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교의 형태가 조금 특이하네. 불교의 색깔보다는 왜 인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이? 왜 부처의 불상이 서 있어도 한 면 한 방향이 아니라 왜 항상 사방 혹은 삼방 방향으로 펼쳐져 있지? 그걸 보게 되어져요. 태국의 불교 자체는 어떤 색깔 가운데 있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태국을 불교라고 불교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태국은 사실 밑바닥이 불교의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타이인이라고 불려지기 전까지는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12세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태국의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태국 사람들이 시작이 중국의 제일 마지막 운남성 쪽에서 밀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의 운남성 쪽에서 밀려서 내려와서 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을 해봤더니 이미 태국에는 태국 남부 지역에 어디요? 바로 판시만왕이라고 하는 인도 쪽에서 들어온 인도의 종교적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판시만왕이 이미 태국 안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에 태국 사람들이 밀려 12세기에 타이족들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사실 저 중국 쪽에서부터 내려올 때 가장 먼저 타이족들이 부딪히고 만났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미얀마 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말레이 반도 쭉 아래로 내려갈 때 이미 아래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 지역에 인도에서 들어온 종교 형태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을 사실 가장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인도는 다양한 우상이 많죠. 약 3억 3천만이 넘는다 그래요. 사실 학자들조차도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본인이 일신을 섬긴다고 할 때 그만큼 인도의 인구만큼이나 많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의 대표적인 첫 번째 신이 누구냐면 삼신이 있는데 바로 브라만 신입니다. 인도에 혹시 삼각형 형태의 카스트 제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불가초 천민부터 올라가게 되어지면 제일 위 어디로 가게 되어지나요? 브라만 계층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브라만 계층이 섬기고 브라만 계층이 숭배하는 신의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 그 신의 정 꼭대기에 바로 브라만 신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흰 수염을 긴 할아버지가 팔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연꽃 같은 것을 들고 있고 또 그 아래 손에는 염주 같은 걸 들고 있고 위에는 책가 같은 걸 들고 있고 아래는 물 주전자 같은 걸 들고 있는 그게 바로 인도의 브라만 신입니다. 이 브라만 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한 신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신입니다. 인도의 두 번째 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슈누 신입니다. 아주 부유하게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살짝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있어서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는 코브라처럼 어마어마한 뱀이 그 뒤를 덮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슈누 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브라만 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신. 이해되죠? 아까 말했던 브라만 신 같은 경우에는 창조의 신이라고 만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비슈누 두 번째 신 같은 경우에는 브라만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거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신 같은 경우에는 시바 신입니다. 아주 잘생긴 건장한 남자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삼지창처럼 생긴 것들을 팔에 딱 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시바 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인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은 누굴까요? 여러분, 인도인들은
브라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위에서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비슈누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시바를 좋아할까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부유한 물질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부여해 주느냐. 그래서 힌두 사람들은 시바신이 물질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정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업보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또다시 그런 어떤 업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건 시바신 이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태국에서 한번 이 삼신의 개념을 통해서 봤을 때 태국 안에 이 삼신이 보이느냐? 잘 안 보여요. 특이하죠.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태국 안에는 인도의 삼신이 브라만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시뉴부터 해서 시바신처럼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코끼리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난번에 담넌사도 갔을 때에 가게에 들어가서 보라고 했을 때 실제 인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삼신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코끼리 형상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있거나 삼지창을 들고 있거나 코끼리 형상에 똑같이 브라만이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네 팔에 물질을 들고 있거나 비슈누가 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변색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태국 안에 있는 또 다른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종교가 또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코끼리도 동서남북을 왜요? 사람의 한계는 한 방향밖에 보지 못하지만 신적 개념에서는 동서남북 전체를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건너온 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푸르라빌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도 보면은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세워진 얼굴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신전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태국의 불교 사원 같은데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는 부처상을 보시면 저 부처상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복주 소주병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 퉁퉁하고 귓볼이 긴 사람이지만 태국의 불교의 부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국 부처상은 가슴이 나오고 허리가 잘록한 여성상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승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소승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태국의 정서인 모계 사회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태국은 모계 중심입니다. 모계 중심이라는 건 엄마가 힘이 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계의 진짜 의미는 엄마가 생활의 주도권이 되어져서 생활력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모계의 정의예요. 모계는 그냥 엄마가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계 사회에는 엄마가 돈을 벌어 엄마가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태국이 안타깝게도 남성상이 굉장히 많이 상실되어 있죠. 태국은 어머니상은 높아요. 그래서 어머니 날은 굉장히 태국 사람들이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모계 중심은 결국 무슨 사회를 만들어 버렸냐면 여권 중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이 움직여지는 게 남자들의 움직여진처럼 보이지만 태국이 사실 어느 선상에서 본다라면 중요한 요직 자리에 공부 잘하는 자리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여성권들 여권이 굉장히 모계 중심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철저히 뭐가 망가져 버리냐면 아버지들의 남성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상이 역기능상이 되어 버렸어요. 아버지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술과 마약과 또 아내들이 많아요. 언젠가 한번 YCG 애들 로투어 큰 버스 타고 치앙마이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저씨가 나는 파타야에도 부인이 있고 치앙마이에도 부인이 있고 방콕에도 부인이 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나라 안에 굉장히 남성상 아버지상이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그리고 아버지상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집을 가야 되는 저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술 문제 때문에
자기의 딸들을 팔아버리는 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의 역할이 뭡니까? 종교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줘야 하는데, 절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부처가 남성상인 아버지상이면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쪽부터 남부 곳곳에 보면 태국 부처상은 독특하게 어머니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 치앙콩에 가면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보면 저 메콩강에서 중국에서부터 배 타고 들어오다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처상도 보면 뭐가 되어져 있냐면 가슴이 튀어나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여성성을 가지는 불교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냐면 태국이 왜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 많고 왜 트랜스젠더가 많은 문화까지 깊숙하게 터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아버지상이 무너진 것 가운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은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딸로 태어났다라면, 그래서 태국은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 태어나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것도 장녀가, 첫째가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태국 문화는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또래와 같이 가정에서 아버지상으로부터 학대와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로 전도하러 가면 초등학교에 이미 남자아이들이 5명, 6명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손을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꼬고 다니고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인데 입술을 바르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의 꿈이 어떻게 커가냐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돈 벌게 되어지면 나는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치고 여기 고쳐서 나는 엄마와 같이 여성성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트랜스젠더나 성 전환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은 지금 현재 방콕에 와서 일하죠. 근데 불교의 독특한 문화는 이렇게 다양한 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이 문제를 태국 문화는 절대 개인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어떤 형태를 하고 살아가든 옆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태국 문화만큼 개인이 독립적으로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좋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터치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또 불교의 문화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문화 자체는 다른 성에 대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죠. 지금 파타야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유튜버들이요, 한국에서 너무 많은 성 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부터 비행기 VIP 타고 와서 VIP 밴을 태워서 파타야에서 수술하고 2주 3주 과정 거쳐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행시키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가는 패키지가 얼마나 성황적으로 활력인 줄 몰라요. 그러니 태국에 대한 가장 밑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본다라면 종교와 젠더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가 얽혀 불교의 문화권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 장소로 가게 되어지면 목사님이 말했던 태국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인도 신의 배경 위에 불교가 올려진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